네, 오늘은 이 문제를 한번 다뤄보겠습니다. 아시아나 항공이사회가 유럽연합 EU가 대한항공과의 합병 승인 조건으로 내건 화물 사업 매각을 결정했습니다. 큰 걸림돌이 제거되면서 합병 추진에도 속도가 붙는 모양새인데요. 아직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습니다. 합병이 과연 실현될 수 있을지, 또 소비자들의 항공사 이용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평론가님 오랜만에 뉴스크 나오셨는데 아까 경제 뉴스에서 막 관심 보이셨지만 오늘은 이 얘기를 해야 되겠습니다. 자, 언론에서 일단 우리가 우리한테 어떤 영향이 미치는 것인가를 좀 얘기하기 전에 합병을 좀 이해해야 되거든요. 언론에서 구분응선 넘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? 글쎄요, 전 아직까지도 좀 지난한 작업이 남아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그동안의 과정을 한번 정리해보고 가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벌써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것 같은데요. 우리나라의 뭐 대형 국적기, 대형 항공사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아니겠습니까? 근데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또 뭐 규모의 어떤 문제 때문에 수조 원대의 공적 자금이 산업은행 돈이 이제 투입이 됐었고요. 그래서 이걸 어떻게 처리할까 하다가 2020년이었었을 겁니다. 그때 당시에 대한항공이 아시아나 항공을 인수를 검토 중이다라고 이제 첫 시작을 하게 됐고요. 딱 3년 전이에요? 그렇습니다.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에 아시아나에 투입한 돈이 많기 때문에 이제 반색을 하고 이것을 굉장히 적극적으로 이끌어 오게 된 겁니다. 그리고 나서 이제 공정위를 통해서 우리나라에서 기업 결합 심사를 해야 되는데 공정위가 조건부 승인을 해주게 됐고요. 여기까지가 국내에 대한 문제인데 그런데 해운 산업이라든가 혹은 뭐 항공산업이라든가 이런 물류산업 같은 경우에는 세계적인,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인 전략 사업이잖아요. 그래서 저런 어떤 대규모의 기업 결합, 이 M&A가 있을 때는 각국 해당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허가를 득해야 됩니다. 그래서 저 두 개,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만에 하나 M&A를 하게 되면 순위로 따지면 거의 한 세계 7위 정도로 에어프랑스도 그냥 제쳐버리거든요.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전 세계 14개 국가의 허락을 득해야 되고 뭐 중국 통과하다가 마지막 남은 것이 이제 유럽연합 그리고 미국, 일본. 근데 이 세 곳이 정말로 적극적으로 우리를 이제 같은 경쟁에 붙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압박을 하게 되고 첫 번째 산이 바로 유럽연합이었습니다. 근데 유럽연합이 내건 조건이 화물 부분,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까지 넣어서 두 개를 합칠 수는 없다. 이거 팔아라라는 게 이제 굉장히 공시적인 것 하나였었고요. 또 하나가 지금 대한항공도 그렇고 아시아나도 그렇고 유럽의 알짜 노선, 우리가 보통 알짜 노선이라고 하면 뭐 파리 무조건 꼽히겠죠. 그리고 거기에 이제 로마도 굉장히 많이 가고요. 프랑크푸르트 그리고 스페인 바르셀로나. 이 노선은 중복 노선 아니냐. 그러면은 한 곳은 반납해라. 이 조건을 내걸었었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과 아시아나가 다 가니까요. 그런데 뭐 노선 반납이 상대적으로는 쉽지 않지만 그 화물 부분, 아시아나의 화물 부분 매각은 아시아나 자체의 노조라든가 이사회의 허락이 있어야 되죠. 왜냐하면 아시아나의 굉장히 또 알짜 부분이기 때문에. 근데 이제 아시아나 자체의 이사회에서 화물 부분을 매각해도 된다라는 이제 이사회 결정이 나서 이제 한 걸음을 또 앞으로 나가게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큰 고비는 당장은 좀 넘겼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까? 그럼? 그런데 이사회에서 팔겠다고 한 거지만 화물 부분을 떼 가려면 사겠다는 곳이 나와서 사야 비로소 이후에 이제 그 요구 사항을 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현재 화물 부분만 가격을 놓고 보면 한 5천억, 많이 잡아서 7천억 정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는 2020년, 21년 코로나19 당시에는 실제로 화물 운송이 항공업계를 먹여 살렸거든요. 그런데 이제 막상 최근 들어서는 이 화물 부분이 또 그때 코로나19 때만큼 매력적인가라는 좀 의문이 들어있고 이걸 과연 누가 살 것인가. 저는 이제 TA 항공을 되게 유력하게 봤는데 현재 뭐 TA 항공도 그렇게 뭐 적극적으로 나서는 모습은 아닙니다. 뭐 이거 하나가 자신들의 전략일지는 모르겠으나 그렇기 때문에 그 화물 부분을 매각하겠다는 결정과 함께 이제 누가 그걸 사가야지 이 대목이 끝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. 다만 여기서 또 하나 우리가 유념해야 될 부분은 이걸 이제 가짜 외국계, 뭐 지분이 약간 섞인 외국계가 가져갈 경우에는 일종의 또 국부 유출 논란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아직 갈 길이 좀 많이 남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대목입니다.
네, 그렇지만 아무튼 가장 까다로운 이유의 벽을 넘었습니다.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미국도 있고 네. 일본이 남았거든요. 네. 두 나라는 어떻게 좀 예상할 수 있을까요? 미국도 호락호락하게 통과시켜주진 않을 것 같습니다. 이제 유럽의 산을 넘고 나면 그다음 미국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미국도 기본적으로 요구하는 게 거기도 알짜 노선이 있을 거 아닙니까? 우리가 지금 많이 가는 게 뉴욕, 뭐 LA, 시카고. 예, 뭐 시카고는 거기 5대 노선에는 없어요. 시애틀, 또 샌프란시스코, 뭐 호놀룰루 요 정도인데 예. 여기에서 또 아마 여기 이쪽도 중복 같은 부분들은 이제 배제해라 뭐 네. 이런 요구를 하게 될 것 같고 상대적으로 다만 일본은 좀 그래도 쉽게 통과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일본이 그래서 쉬운 건 어떤 이유에서 그런가요? 왜냐면 일본은 이미 상대적으로 많은 저비용 항공사가 지금 가고 있기 때문에 네. 굳이 뭐 두 개의 대형 항공사가 합병을 하더라도 일본 쪽의 어떤 부분은 좀 침해하지 않을 것, 뭐 그런 부분을 전 예상하고 있습니다. 그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합병 승인도 중요하긴 한데 어찌됐든 두 개 기업이 뭉치면 시너지가 나야 되는데 감소되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? 네. 이런 부분에서 조금 불편한 부분도 있는 거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뭐 여러 가지 고민이 있고 굳이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저 아시아나를 또 뭐 인수해야 되느냐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기서부터는 이제 상당히 좀 뭐 전략적인 지배구조 부분들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가령 아시아나 같은 경우에는 산업은행이 이번에 대한항공 인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진짜 또 하세월을 기다려야 되잖아요. 돈은 이미 수조 원이고 아시아나는 번 돈의 절반을 이자 내야 되니까 네. 어찌됐건 빨리 팔고 싶어 하는 거고요. 한진 같은, 그러니까 이 대한항공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뭐 한진칼에 공격도 있지 않았었습니까? 그래서 여기에 이제 산업은행의 도움을 받아서 뭐 경영권 방어도 하고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대한항공 입장에서는 효율성이라는 부분도 중요하겠지만 또 뭐 지배구조 차원에서 어떻게든 이번에 M&A를 성사시키려는 뭐 그런 의지들이 반영되지 않았는가 이렇게 보고 네. 있습니다. 합병을 한다는 건 그만큼 좀 시너지를 내야 되는 건데 네. 지금 보면 알짜 노선 내주고 또 화물 사업까지 내주면서 이렇게 합병을 하게 되면 상처뿐이 승리가 아니냐 뭐 이런 언론의 뭐 비판적인 시각도 맞습니다. 있더라고요. 네. 자, 그 이후에 합병이 된다고 했을 때 항공업계 판도도 한번 예상해 보는데 일단 우리 소비자 입장에서는 대한항공이 갖고 있는 LCC가 있고 뭐 또 아시아나가 갖고 있는 또 LCC가 있지 않습니까? 그럼 다 통합되고 어떻게 바뀌는 건가요? 아마 초대형 LCC들이 이제 속속 등장하게 되겠죠. 이미 상당 부분 덩치를 불린 네. LCC 저비용 항공사들이 많이 있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제 두 회사가 합병하게 되면 이쪽에 있는 진에어가 있고요. 아시아나에 뭐 많이 가신 에어 부산, 뭐 네. 에어 서울 아마 합치게 될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 사이즈도 몸통이 커지게 되거든요. 그래서 이걸 이제 LCC라고 해야 될까? 뭐 대형 LCC들의 이제 탄생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겠고 네. 아마도 많은 뭐 시청자나 국민들의 관심은 가격은 티켓 가격은 뭐 이거 하나가 지금 그렇죠. 예. 가장 큰 관심일 것 같은데 합병한다 하더라도 국내선 가격은 뭐 이게 독점 때문에 뭐 올리고 그럴 가능성은 낮아 보입니다. 왜냐하면 이미 국내선은 이제 워낙 많은 LCC들이 이제 네. 자리를 갖췄기 때문인데 국제선은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. 왜냐하면 국제선은 이 두 기업이 합병할 경우에 뭐 어떤 여력으로도 따라잡을 이제 그럴 이 항공사들이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앞서 제가 공정위가 승인을 했을 때 예. 조건부 승인을 했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네. 2019년 대비 향후 10년간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이 티켓 가격은 올릴 수가 없다라는 것을 이제 공정위는 이제 기업 결합 심사 통과의 승인의 하나의 그 전제 조건으로 내걸었기 때문에 예. 10년간은 그러니까 2029년까지는 뭐 두 곳이 합병했다 하더라도 막 네. 갑자기 독점적 지위를 활용해서 티켓 가격이 크게 오를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이제 2030년이 또 멀지만 금방 또 도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? 네. 근데 그때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독점적인 그런 항공 지위를 이제 활용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예. 아까 그 방금 말씀 티켓 가격 말고 아까 노선을 반납한다고 했잖아요. 그 네.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한 점이 없을까요? 그렇죠. 아마 근데 노선을 반납했을 때 이 정도에 뚱뚱하다면 아마 저비용 항공사들이 네. 몇 개들을 가져가지 않을까. 그러니까 최근들 보면 우리 LCC가 그렇습니다. LCC가. 우리 지금 현재 대형 LCC 중에서도 네. 뭐 호주까지도 이미 날아가는 운행하는 그런 LCC들이 있기 때문에 네. 아까 그 반납을 할 때 거의 대부분 저는 국내 대형 LCC들과 이제 합의를 통해서 반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. 근데 지금 이제 EU는 통과를 했지만 앞서 미국과 일본이 남았고 어느 한 군데라도 반대한다고 나면 이제 합병이 좀 불가한 상황까지 갈 수 있는 건데 그렇죠. 아시아나항공 입장에서는 지금 1조 원 넘는 부채가 있어서 다른 데가
삼키기에도 좀 불편한 상황 아닙니까? 맞습니다. 그리고 제가 좀 보고 있는 부분이 이게 일종의 타임라인이 있거든요. 뭐 산업은행도 그렇고 공중에도 그렇고 해서 2024년 12월 20일까지는 이것도 이제 늦춰준 겁니다. 네. 이때까지는 이제 기업 결합 심사를 끝내야 되는데 이게 오히려 딜을 할 때는 좀 우리 쪽에는 불리하죠. 왜냐하면 저 두 곳이 2024년 12월까지는 통과를 해야 된다라고 한다면 앞서 유럽연합도 그랬고요, 미국도 그랬고, 일본도 그랬고 더 많은 요구를 할 수도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? 이런 점은 우리가 전략적 차원으로 좀 대비를 하는, 그러니까 뭐 화물도 팔아 지금 뭐 중복 노선도 반납해 뭐 이렇게 한 것뿐만이 아니라 네. 좀 더 우리가 좀 의뢰 입장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점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예. 저희 뒤로 지금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항공기 그림이 나와 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사실 물론 우리가 승객 입장에서 항공기를 이용합니다만 또 국적기잖아요. 네. 어느 순간 좀 그 기업들을 좀 걱정하는 순간들이 많았는데 주가 얘기까지 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. 자, 매각 결정으로 아시아나 주가가 급락을 했거든요. 하락 요인은 무엇이고 또 앞으로 주가 전망까지 좀 설명해 주시죠. 아시아나 같은 경우는 연초 이후에 거의 한 15,000원대, 15,000원대에서 지금 10,000원대까지도 이미 이제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. 그러니까 네. 추세적 하락이고 뭐 최근에는 유럽연합 통과했다라고 할 때 급등했다가 근데 화물 매각 또 하게 된다고 그러니까 또 급락했다 이제 이런 어떤 주가의 급등락도 있고요. 더 이번 M&A에서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네. 한진칼의 주가입니다. 한진칼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 막 기업 다툼이 있었지 않았습니까? 네. 예. 그러다가 이제 산업은행 들어오면서 좀 안정적인 지배구조가 됐다라고 보여지는데 네. 만에 하나 이번 딜이 또 잘못되고 난항을 겪게 된다면 이제 한진칼을 놓고 펼치는 또 한 번의 지분 싸움들 이런 것들이 좀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네. 그 두 기업의 아시아나와 한진칼의 주가가 이번 딜 합병 기업 결합 심사의 과정과 함께 상당 부분 좀 단기적으로 요동칠 수 있겠다 이런 전망 해보겠습니다. 네, 끝으로 짧게만 일부 언론에서 구분응선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평론가님께서는 이제 첫걸음이라고 하셨거든요. 남은 합병 과정에서 네. 좀 관문이 된다면 어느 지점을 좀 눈여겨봐야 될까요? 저는 화물 이번에 노선 판 거 이 매각을 여기가 거의 첫걸음이라고 보고 있거든요. 예. 이게 국내 어느 곳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. 빠른 시일 내에 인수를 하게 되는 이렇게 된다면 상당히 급물살을 타는 구분홍순이 될 수 있고요. 네. 그러나 여기서부터 난항을 겪게 돼서 살 사람이 안 나타난다. 어. 이 아시아나 화물 예. 부분. 그럼 상당 부분 시간은 늦춰지게 되고 그걸 오히려 유럽연합, 미국, 일본은 또 공격하게 되는 그렇군요. 뭐 이런 구조가 될 것 같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정철진 경제평론가와 함께 대한항공 합병 문제 알아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